네, 6월 30일 멤버십 라이브 파트 2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색감이 참 좋죠. 이 XRP를 보여주는 로고와 이 하늘색 중에서도 되게 어떤 이 베리에이션이 잘 된 하늘색 느낌이어서 약간 기분이 좋더라고요. 굉장히 청명한 가을 하늘을 올려봤을 때 느낌을 왠지 그냥 인상파 화가가 그릴 것 같은 그런 색감? 예, 그런 색감에 XRP가 딱 박혀 있으니까 어, 괜히 그냥 뭐랄까 청명하다라는 느낌 그런 게 들어서 좋더라고요. 그래서 XRP가 어려워요. 참 투자하기도 어려운 종목인데 그래도 우려 포인트, 기대 포인트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참고해 가면서 계속해서 조금 시장 상황을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시세적으로는 조금 아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등세는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며칠 동안 계속 0.47달러 지지 테스트를 벌이고 있고, 일단 두 가지 시나리오를 나눠서 살펴보자라면 0.44달러까지 하락할 경우에는 0.41달러 가능성이 있고, 0.49달러를 돌파할 경우에는 0.53달러, 그리고 나서 기존에 이제 0.55달러에서 저항이 막혔던 거잖아요. 그래서 0.56달러까지 가능성이 있다라고 라켓시 오페드히에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위기만 놓고 보면 0.44달러보다는 0.49달러를 향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이긴 하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가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리플 같은 경우에도 물론 소송 악재가 계속 따라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런 반등 모멘텀이 포착이 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XRP 왜 이렇게 안 오르지? 가격 왜 이렇게 떨어지지? 언제까지 리또속이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XRP 가격이 최근 조정받는 상황, 그러니까 6월 22일부터 28일까지 이렇게 일주일 동안 12% 빠졌는데, 이때 고래가 매집한 게 3억 6천만 XRP를 매집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격이 빠질 때마다 매집량이 늘고 있어요. 가격이 좀만 빠지면 매집량 늘고 있고, 가격이 빠지면 매집량 늘고 있고, 근데 지금 빠지니까 막 늘죠. 그러니까 고래들은 지금 계속 축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왜 이렇게 XRP 가격이 급반등을 안 해줄까라는 게 물론 아쉽죠. 물론 아쉽지만 타임프레임을 좀 길게 놓고 바라보면 작년 하반기 기준으로 꽤 많이 올랐고 0.3달러 초반까지 막 우리를 0.3달러 지지 못 받아주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감을 갖게 만들었던 게 불과 6개월 전인데, 지금 어쨌든 0.55달러 저항 돌파 시도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도 많이 올랐다. 다만 이제 우리가 기대하는 소송의 긍정적인 마무리 이후에 의미 있는 정말 이 가치에 부합하는 시세, 뭐 이런 걸 우리가 지금 기대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물론 무척 아쉽지만 어쨌든 의미 있는 흐름이라고 한 6개월 단위로 타임 프레임을 넓혀서 바라보면 해석할 수가 있고, 최근에 한 일주일 정도의 하락세에도 고래들은 적극적으로 XRP를 매집하고 있다. 그런 정황이 데이터로도 포착이 되더라. 이렇게 좀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FX 스트릿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지금 XRP 레저의 네트워크의 활동 상황이 굉장히 긍정적이다.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네트워크가 급등이 확인됐는데, 역사가 반복된다라면 몇 주 안에 XRP 가격은 최소 10, 많으면 40%까지 반등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센티멘트 자료예요. 그래서 활성 주소수가 14만 2,380개, 일주일 사이에 지금 7배가 증가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올해 비슷한 상황이 3번 있었는데 이럴 때마다 2주 내지는 4주 뒤에 XRP가 급등하는 양상이 포착이 됐다라는 겁니다. 과연 이번에도 가능할 것인가? 뭐 이게 우리의 어떤 기대 포인트죠. 그런데 이게 뭐 한두 번도 아니고 올해만 지금 두세 번 이런 게 포착이 되고 있다 보니까 좀 괜히 더 기대되는데 뭐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암호화폐 분석 알리 같은 경우에도 이게 거의 지금 똑같은 데이터거든요. 똑같은 데이터인데 최근 세 번 상황을 보면 이 급등 활성 주소수가 급등한 뒤에는 항상 그 뒤에 XRP 랠리가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때도 그렇고 연초죠. 이거 1월 달에도 마찬가지였고, 이때 3월 달에 우리 기억하실 거예요. 3월 중순에 이제 소송 종료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커졌을 때 주소수가 딱 급등하고 펌핑. 최근에 마찬가지죠. 주소수 급등하고 나니까 펌핑. 근데 기준을 따져보니까 즉각적이진 않고 빠르면 2주, 늦으면 한 4주 정도 있다가 랠리. 근데 이번에도 지금 급등. 그러면 곧 여기서 이렇게 가다가 한번 치고 올라가겠는데? 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FX 스트릿이라는 글로벌 금융 미디어 플랫폼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고, 암호화폐 분석가도 거의 똑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지금 약간 조정을 받고 급반등이 안 나와주는 건 답답하죠. 안타까운데 이러다가 또 한번 나오기 시작하면 정신없이 올라갔으니까, 지금 최근에도 지금 이게 확인이 됐잖아요. 이런 식의 급반등 양상들이 몇 번 나와줬으니까 이번에도 여기서,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저점을 계속 높여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저점을 계속 높여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트렌드 라인이 형성이 되고 있는 거, 그쵸? 그러니까 이제 0.6달러까지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을 지금 올해 6개월 정도의 시간을 놓고 봤을 때도 데이터적으로도 네트워크 활성도만 놓고 봐도 확인이 되고 있다. 네, 그렇게 좀 바라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리플 소송 판결이 과연 언제쯤 나올 것이냐, 사실 당장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 뭐 저의 의견이기도 하지만 여러 전문가들이라는 사람들이 하는 말들도, 해외에서 하는 말들도 뭐 오늘 내일 당장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야. 그런데 조금 길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 뭐 이렇게 조금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존 디튼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9월 6일 날짜를 찍으면서 새롭게 가능성을 얘기했습니다. 지금 토레스 판사의 어떤 판결 시점을 놓고 보니까 도버트 챌린지가 딱 마무리되고 나서 뭐 2달, 넉 달, 6달 이렇게 했는데 지금 3월 6일이 기준점이잖아요. 3월 6일을 기준점으로 2달, 넉 달의 평균 석 달.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6월 초를 존 디튼이 얘기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꽉 났죠. 꽉 났는데 그럼 6달을 적용하면은 3월 6일 더하기 6개월 해서 9월 6일 날짜가 도출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9월 달까지 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9월 6일 날 나와준다라면 사실 비트코인 프리헤빙 시즌과 맞물려서 되게 재밌는 소송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와준다라면 상당히 재밌는 어떤 흐름들을 우리가 마주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기대감이 좀 드는 것도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덴버 대학교의 리서치를 기준점으로 놓고 살펴본 시나리오도 재밌죠. 덴버 대학교가 미국 연방법원이 약식재판 판결을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내렸는지, 그러니까 도버트 챌린지 이후에 리플로 따지면 3월 6일 이후에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판결을 냈는지 평균치를 리서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166일이래요. 근데 지금 리플이 116일, 오늘 날짜로 이제 117일 지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평균을 적용하면 3월 6일 기준으로 평균 166일을 적용하면 8월 19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우리로 하여금 안도감을 갖게 만드는 건 뭐냐면, 리플 소송이 이제 세계의 크립토 소송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이례적인 사건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아직 일반적인 약식재판 판결과 비교를 했을 때도 소송이 아직 늦게 나온 건 아니라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봐도 8월 19일이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거 놓고 보면 이제 우리는 답답하지만, 우리는 아이고 왜 소송 결과 안 나오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 평균점만 다른 약식재판 사건들 평균과 비교를 했을 때도 아직 평균 도달도 안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평균이 8월 19일이라는 거, 요건 좀 재밌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연방법원들의 판결 시점을 놓고 봤을 때 가장 빠른 게 63일이었고 가장 늦은 게 254일이었대요. 근데 가장 빠른 판결 63일은 이미 의미 없죠. 지나갔으니까. 리플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의미 없고, 이제 가장 늦은 254일을 적용할 경우에 3월 6일에서 254일을 적용하면 11월 15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나마 만약에 이렇게 되진 않겠지만, 이렇게 되더라도 연내 판결은 가능하다. 뭐 이런 게 또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참 재밌게 느껴져가지고 어제 네이버 날짜 계산기 처음 사용해봤는데 그것도 재밌더라고요. 네이버 날짜 계산기. 그래서 평균적으로는 8월 19일 소송 판결 날짜가 나오고, 가장 늦은 판결 날짜를 적용하면 11월 15일 날짜가 나온다. 이런 와중에 존 디튼은 9월 6일, 이건 토레스 판사 판결 패턴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런데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가 지금 사건을 가지고 있는 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지금 보도된 내용들을 보면 지금 미결 사건 이 양반이 처리를 해야 되는 게 500건이래요. 500건. 그 중에서 형사 사건이 44건. 엄청 많은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약식 재판은 사실 일반 형사 사건에 비교했을 때는 그 무게도가 일단 정식 재판이 아니니까 조금 가벼울 수밖에 없는데,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가
미국 판사들도 과로하겠더라고요. 지금 엄청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미결 사건 500건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리플 소송 사건인 거거든요. 그래서 특히 형사 사건이 왜 이렇게 많어? 저는 약간 형사 사건이 44건이나 있어 이 생각을 이걸 딱 보고 맞네. 이 양반 머릿속에 지금 많이 복잡복잡 하겠네.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런 사건들이 조금 많이 밀려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뭐 평균적으로는 이런 날짜도 나오고 토레스 판사가 아무리 늦어도 6개월을 넘기지는 않았다고 하니까 그게 지금 9월 6일이라는 얘기를 우리 어쩌면 조금 많이 뻘쭘할 수 있는 존 디튼 변호사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판결 시점은 좀 이렇게 좀 다양하게 뭐 여러 가지 기준을 놓고 다양한 전망이 가능하다 뭐 이렇게 조금 짚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플 소송이 기회가 아니고 기획 오타인데 기획설 루머가 또 나오기 시작했더라고요. 이게 약간 음모론이죠. 그러니까 SEC랑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냐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이프러스 트레이딩 CEO가 이런 얘기를 해요. 리플이 지난달에 디지털 자산 핀테크 행사에 참여를 했는데 아니 SEC한테 소송당한 회사가 어떻게 이런 행사에 공식적으로 잘 참여할 수가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뭐 차라리 기획설이면 좋은 거 아닌가? 차라리 리플이 어쨌든 둘이 뭐 짜웅을 잘하는 걸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기획설은 SEC가 이기게끔 기획이 됐을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존 디튼 변호사가 발끈해가지고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야, 다른 음모가 있었다라면 XRP 홀더 글로벌하게 7만 6천 명이나 결집하진 않았을 거야. 이 법적 분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 팩트고 결과가 이미 정해졌다라는 태도는 이거 겐슬러 그냥 두 개 이기게끔 그냥 가만두는 거랑 다름이 없어. 우리는 끝까지 갈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XRP 음모론은 사실 뭐 우리가 별도 영상을 통해서 짚어봤을 정도로 아주 재밌죠. 음모론 보고 있으면은 결국엔 XRP가 디파이 혁신을 통해서 금융 혁신을 일궈낼 뿐만 아니라 미국 정부의 부채를 다 갚아줘서 결국에는 글로벌 리저브 커런시의 위치에 올라가게 되고 개당 $10,000까지 갈 것이다. 뭐 이게 음모론의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말이 안 되는 건데 또 말이 될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렇잖아요. 이게 음모론이라는 게. 그래서 XRP $10,000 음모론이 상당히 재밌게 느껴지는 부분이 많은데 어쨌든 지금 또다시 이 소송 판결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리플 음모론 또 그러니까 소송 음모론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건 뭐 음모론인지 아닌지는 뭐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는데 음모론 치고는 약간 뭔가 이렇게 스무스하지가 않아요. 음모론이면 조금 더 다이나믹해야 되는데 우리가 느끼는 다이나믹은 거의 SEC 어떤 병신짓 이런 거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약간 조금 이 정도 단순한 음모론은 아닐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아무튼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을 정도로 아무튼 관심사예요. 그렇게 좀 바라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건 진짜 재밌지 않나요? 저는 사실 최근에 접했던 리플 XRP의 글로벌 확장성과 관련해서 가장 유의미한 데이터라고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상위 100개 은행들을 조사를 해봤더니 38개 은행들이 리플과의 커넥션이 있다더라 라는 게 지금 이번에 데일리 호들 보도를 통해서 확인이 된 부분입니다. 어떤 커넥션이냐면 리플의 송금 기술을 테스트하고 있거나 아니면 리플 송금 기술을 직접 사용하고 있거나 그게 아니면 리플과 관련해서 투자를 단행했거나 이게 지금 무슨 듣보잡 뱅크가 아니고 글로벌 상위 100개 중에 38개라는 겁니다. 이거 되게 의미가 크죠. 숫자가 꽤 많은데? 저는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야 그럼 이게 얼마나 더 많은 은행들이 XRP 레저가 보여주고 있는 그러니까 리플 레저가 보여주고 있는 디파이 혁신, 글로벌 국경 간 송금 혁신 이런 것들을 테스트하고 더 참여하고 더 적극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지게 될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굉장히 섹시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리플 최대 고객은 미쓰비시 파이낸셜 그룹이래요. 그래서 이 은행이 총자산 2조 8천억 달러, 세계 5위 은행. 와, 재밌죠? 이게 미쓰비시 파이낸셜이라는 것도 우리가 조금 눈여겨서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다. 눈여겨서 볼 필요가 있는데 이게 SBI와 또 연동성이 있고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키워드가 생각이 안 나는데 미쓰비시랑 SBI도 뭘 같이 하는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블록체인 내지는
크립토 커런시 관련 혁신을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게 SBI잖아요. 근데 SBI는 리플에 가장 많은 외부 투자 지분을 가진 곳이고 리플의 전폭적인 확장을 위해서 가장 열심히 나서고 있는 곳이고 산하 계열사 중에는 주식 배당금을 XRP로 지급하는 곳도 있고 SBI의 회장 할아버지는 2025년까지 일본의 모든 은행들이 XRP를 채택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 하고 다니는 사람이고 그래서 미쓰비시 파이낸셜 그룹이 XRP 레저를 가장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은행이라는 거는 그래서 상징성과 어떤 포텐셜이 굉장히 크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특히나 이 38개 중에서 18개 은행은 이미 이런 리플의 디파이 혁신, 글로벌 국경 간 송금을 하는 데 있어서 XRP 레저를 활용하고 있다. 와! 뭐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 18개 대단한 기업들이죠. BNP 파리바, 재팬 포스트뱅크, 방코 산탄데르, 로얄 뱅크 오브 캐나다, HSBC, UBS, 유니크레딧, 스탠다드 차타드, 웨스트팩, 뱅크 오브 몬트리올, DZ뱅크, 서미토모, 미쓰비시, 트러스트 홀딩스, 캐나디안 임페리얼 뱅크 오브 커머스, 노무라 홀딩스. 와, 진짜 막 이 쟁쟁한 애들 있잖아요. 쟁쟁한 친구들이 상당히 이름을 많이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과연 이게 어떤 걸 의미하는 걸까? 특히 이제 이번에 페드나우가 이제 출시가 되잖아요, 정식으로. 근데 페드나우가 출시가 될 수 있게끔 블록체인 기반으로 백업하는 이 파트너 기업들 세 곳이 지금 리플 파트너들인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연준과 리플의 연관성, 블록체인 혁신과 관련해서 따져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스위프트 2.0을 언급할 때 왜 연준과 리플의 어떤 이런 커넥션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는 것이고 ISO 2002 공식 멤버를 이야기할 때 블록체인 기업으로서는 리플이 유일하고 연준 당연히 멤버로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막 벌어지고 있는 진행 중인 이제 막 진행 가속도가 붙고 있는 송금 혁신에 리플이 빠지지 않고 있다라는 거. 예. 이게 진짜 의미가 크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 사실 물론 이제 지금 이런 이 100대 은행 중에 38개 은행이 이런 리플과 커넥션이 있고 이 중에 18개 은행, 이 은행들이 리플을 사용하고 있지만 100% 그러니까 HSBC가 국경 간 송금을 할 때 그 100%를 리플 레저를 통해서 하는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바라봤을 때 지금의 트렌드를 바라봤을 때 그 비중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죄송합니다. 목이 아파가지고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런 부분을 기대를 하고 예상을 하는 거는 합리적인 추론이 아닐까 뭐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